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이 12월이 되면은 새해가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드는 것이 이맘때, 그러니까 12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이민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다. 그런데 해놓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좀 불경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아메리카 꿈을 어떻게 멋지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배인남 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유서와 같죠? 예. 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저는 뭐 1981년도에 왔으니까요. 지금 36년. 36년째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유서와 같다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36년 동안 바쁘게 사셨잖아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이민 오셨나요? 아니면 유학생으로 오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그 날짜는 제 생일을 잊어버려도 그 날짜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1981년 8월 16일 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대학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참 부동산 투자가로 성공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성공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 유학을 올 적에 네. 그냥 그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오셨군요. 예, 결혼해갖고 애들이 6살, 뭐 8살 이런 네. 애들 둘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생활 터전이 옮겨진 거죠. 네. 유학생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와서 참 고생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뜻하지 않게 그래도 부동산에 손을 대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처음에 오셔서 이제 지금은 잘 살고 계시지만은 처음에는 여기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공부 끝나시고 한국으로 가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처음에 사모님께서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저는 뭐 학교 다니랴 이렇게 시간도 없고 또 한국에서도 순전히 이 학원 강의, 뭐 학교 강의 이런 선생으로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돈을 여기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특히 또 영어 선생으로서 여기 미국에 와서 네. 돈을 번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 집사람한테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래도 의상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세탁소 나가서 그 바느질도 하고 그러던 차에 어떻게 이런 올터레이션 샵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데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장사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네. 주인이 한 2달 동안 그 주급을 못 주는 거예요. 저런. 그러더니 네. 이제 아예 집사람 보고 그거를 가지라고 테이크오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세탁소 드랍스토어라고 그럴까? 그 조그만 그 올터레이션 샵을 하게 됐어요. 그게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전처에는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넘겼는데 사모님의 그 의상학을 전공한 덕분에 올트레이션 샵이 더 이제 잘 됐네요. 뭐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또 그 열심히 되는 것도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겠지만은 우선 그 어느 비즈니스든지 이렇게 거기다 생명줄을 걸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면은 좀 네. 아주 대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탁소를 10여 개 이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맨하탄에서. 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세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네. 올터레이션 샵이었었어요. 그렇습니까? 게. 네. 근데
이렇게 그 어떤 거는 헌옷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니까 네. 이 저기 옷을 수선한 후에 너무 그냥 그냥 주기가 좀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는 친구들이 하는 그런 세탁소에 가져가서 깨끗이 클린해갖고 이렇게 주니까 새 옷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그 손님들이. 네. 그래서 아예 그 싫다고 그래도 계속 그 저기 이제 세탁값을 또 엑스트라로 더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 이럴 바에는 아예 이 드랍샵이지만은 세탁을 해주자. 그러니까는 그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꾸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하나 둘 자꾸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10여 개의 그 세탁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된 것도 이유가 있군요. 그렇게 손님에 대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과 노력이 좀 노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보이지 않게 교육자이셨지만은 또 비즈니스의 수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당시에는 우선 그 무슨 저한테는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 어떤 그 환경에 있든지 사실은 그 원래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 이 짜증 내는 손님이 오고 불평하는 손님이 오면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잘해주는 손님이 있으면은 너무 그 감사해서 이 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를 하시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 뭐 앞서 말씀을 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지금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20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참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부동산을 또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셨나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미국에 올 적에는 저는 그 등록금하고 모두 합쳐서 1,800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환율로서는 상당히 네. 큰 돈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이 달러라는 건 나도 여기 미국 오기 전에 그때 처음 본 거지 구경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왔는데 이게 참 상당히 그 우연한 건데 제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집사람이 이제 그 인수받은 그 올터레이션 샵이 처음에요. 예. 49가 그 포스트하고 세컨 사이에 있는 네. 그런 그 맨하탄이에요. 네. 아주 그 좋은 동네예요. 네. 제가 스토어는 굉장히 조그맣지만은 근데 거기서 그거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 영어를 못해요. 네. 영어를 뭐 한국에서 바로 저거라니까 영어를 못하고 저는 그래도 영어 선생이라도 좀 하다 왔으니까 네. 이제 그 거의 통역 겸 뭐 이 뒷일을 봐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좀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있는 우리 스토어가 있는 건물이 6층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아마 10여 세대가 있고 가게 이런 스토어만 해도 3개예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건물인데. 주상복합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밑에는 이제 아래층에는 네. 스토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레지덴셜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집 주인이 그 해리 실버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그 머리가 하얗게 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때 당시 한 80은 넘은 것 같은데 매일 같이 와가지고 지하실에서부터 그냥 그 쓰레기 그거를 쓰레기 백을 그걸 계단을 끌어올리고 그래요. 그 좀 집주인이 그러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더더. 그래서 제가 거의 그걸 도와줬어요. 이렇게 오시면은 뭐 저거 하면 그걸 내가 들어다가 바깥에다 내놓고 그런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뭐 렌트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이제 차를 타라는 거예요. 네. 차를 가져왔는데
갖고 와서 타라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탔어요. 그랬더니 이 맨하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 이제 저 건물이 저거는 옛날에 내 처음 산 건물인데 어떻다든가 또 뭐 저건 지금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짜리가 됐다든가. 그분이 건물이 하나만이 아니었군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내가 한 것만 해도 그걸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건물 주인이 예. 박수를 날리면서 일을 하셨군요. 예, 그래도 이제 네. 그렇게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자기 그 메리슨 애비뉴에 있는 자기 그 사무실에 가더니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무게를 잡고 또 이러고 앉아서 저한테 자네 그 세탁소에 있는 그 건물 그걸 내가 자네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만 했어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두 푼이 아닐 생각하냐. 텐데요. 예, 그 미국 사람이죠. 예.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좀 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기분이 그냥 그래요. 집사람은 또 내가 없으면 거기서 혼자서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바쁜 사람 1시간은 이 끌고 다니면서 하더니 결국 이런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 그 정색을 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속으로 이 사람이 아마 내가 집세도 잘 내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재벌집 아들이나 되는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도와줬더니 이거 건물까지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마시라고 내가 이래봬도 여기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박사가 되면 한국에 가서 교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템포러리로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랜드로드라는 게 이게 건물 주인이라는 게 보니까 당신 그 나이 먹도록 맨날 이제 그 쓰레기나 이거 내놓고 그러는 건데 박스나 나르고요. 예. 이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좀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한 달이나 2달 지났나요? 근데 어떤 이 젊은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마틴 리빈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는 그런 부동산 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I'm your new landlord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 건물이 이제 그 사람한테 넘어갔네요. 넘어간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뭐 저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렌트 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결혼을 막 하고 그러면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은 거야. 네. 근데 저는 그때 담배를 열심히 피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걸 걷어 피우느라고 아주 하루가 멀다고 자주 와요. 지나갈 때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건물이 자기 처음 건물이래요. 자기 평생 처음 산 건물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다 뒤에 가서 이제 담배 피우고 하면서 그 얘기를 친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 건물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무슨 돈을 주냐고. 이거 그냥 얻었대요. 그 건물을. 그러니까 그냥 아마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얻었다는 얘기는 아주 싸게 샀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렸다는데 네. 그렇게 들렸어도 네. 싸면 얼마 싸냐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죠. 맨하탄에서 그것도. 예, 그것도 그 큰 건물인데 내가 보기에. 근데 하여튼 그냥 거저 주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거저 주운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한국에서 보면은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또 잔금 치르고 돈이 엉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군요. 글쎄 이제 뭐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갖는 계기가 됐네요. 예, 미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것 우선 그러니까 사람이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우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에이 저건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갖췄기 때문에 예. 그 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데도 불구하고 예. 내 생각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 그때 그분한테 사실대로 그거야 참 고마운 얘기지만 그 해리 실버시한테 고마운 얘기지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삽니까?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그분이 아마 그렇죠. 돈을 안 주고 이렇게 살 또 수 사는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텐데. 그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성실하게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물을 처음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게 언제 어떤 계기였나요? 네,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그렇게 건물이 이제 긴가만가 했죠. 네. 이게 미국에서는 건물을 이게 돈을 안 주고도 사는구나. 왜냐하면 그걸 할 적에 자기는 은행 모기지를 안고 또 그 셀러가 그 해리 실버시가 저걸 준 거예요. 그 이제 모기지를 준 거예요. 네. 그 파이낸싱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건물을 잘 관리하고 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갚아 나간 거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웠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손님 중에 하나가 너 이렇게 장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디 그 57가 그 세컨 애비뉴에 아주 그 조그만 건물인데 그게 이제 옥션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걸 저걸 하지만 하여튼 구경이나 한번 가자. 네. 그래가지고 저 다운타운에 옥션 하는 데 갔어요. 가서 그날 거기서 사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알았고 이제 그 모기지 홀더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해갖고 그 사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그거를 나한테 되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거에서 이제 상당히 이익을 남기고 저한테 팔겠다는 거죠. 네. 그때만 해도 그 돈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게 140만 불짜리인데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거 살라고 그랬으니까는 얼마가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한 20만 불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거를 자기가 모기지를 주고 또 은행에서 의도가 얻게 해주고 굉장히 비싼 이자는 비싸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게 됐어요. 그 건물을 사게 됐는데 처음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게 20만 불 그래도 20만 불을 억척같이 번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가게도 만들었다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번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뭘 내가 이거 건물을 또 한다고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가게를 또 새로 더 내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내게 되고 위에 2, 3, 4층은 레지던셜로 이렇게 또 제가 또 한국에서도 좀 집을 지어보고 그랬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 좀 그러니까 아니 교육자이시면서 어떻게 또 집을 또 아니 이게 지으시게 내 되셨어요? 집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또 재주가 있으셨네요. 학원을 갖다가 네.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집들을 갖다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강의실로 만들고 아하. 그런 이제 좀 경험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건물을 하나 소유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몇 개의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이게 건물이 사실은 네. 개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물은 그 콘도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거는 그게 50유닛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50개라고 그래야 되는지 하나로 해야 되는지 개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몇 유닛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한 달에 그 체크가
체크가 몇 장이 들어오느냐 네.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렌트 테넌트가 몇 명이나 되냐 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저는 한 200 그 테넌트가 들어옵니다. 200 테넌 200 유닛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한 그럼 200개의 대단한 체크가 들어오는 이제 상상이 되는데요. 네. 네, 그것이 대부분 또 마네탄을 중심으로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쫙 했으면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부동산 투자로서 이제 성공을 이제 거두셨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뭐 BI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하니까 자기의 성공 경험담, 투자의 성공담 이런 것을 지금 많은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만들어주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그 부동산 투자 뭐 이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이래서 이 성공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는 뭐 전공이 신학입니다. 그 네. 대학 신학이고 네. 뭐 영어 교육학 이런 거로 그 석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선생이지 무슨 이런 사업에 수완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그 아까 적은 거 뭐냐 옥션에 가서 옥션 그 나왔던 거를 그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좀 쉽다 그럴까요? 이게 그리고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저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돈 목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건물을 산다든가 이런 거는 출발부터 그 잘못된 그 출발이라고 네.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떻게든지 그냥 은행 돈이나 무슨 뭐 그 셀러에 저걸 받아갖고 그 이 저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산 뒤에 이제 무한 세월을 두고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잘 하게 되면은 테넌트들한테 그 받는 돈에서 그런 모기지도 내고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5% 정도가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그 렌트비도 오르고 그 렌트비의 갭에 의해서 그 건물 가치도 또 상승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도 그게 그 정확한 거지만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오르는 네. 게 많잖아요. 그건 물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예, 그래서 흔히들 저거면 저 건물 내가 옛날에 이게 뭐 얼마짜리였는데 이렇게 그때 살 샀어야 걸. 되는데 다 네. 이제 그런 그 네. 아쉬운 소리를 하죠. 예, 근데 네,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오늘 그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그런 그 아쉬운 한숨 소리보다는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그 12강이라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책도 좀 펴내셨어요. 노역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 그리고 베이남의 부동산 투자 교실 12강.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랜드로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내용을 잘 서술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이 부동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생각을 갖게 되면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2강이 바로 그런 고기 잡는 법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되는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이제 구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배희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나요? 지금 그 12번을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12번 강의를 하는 게 그 12강인데 네. 지금 현재로 좀 그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네. 2기 졸업을 했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또 이제 오픈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뭐 학원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동산에 대한 이 의견과 그런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네.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또 시작을 할 겁니다. 네. 1월 한 저 중순쯤에 다시 그 시작을 오픈하게 되면은 네. 그 개강이 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인들이 지금 불경기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 네.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 속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부동산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다. 우리가 미국에서 부자로 산다고 하는 유태인의 가장 전형적인 것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잖아요. 부동산 투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 왔는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또 말씀하신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더욱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에 또 노후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을 이렇게 뭐 저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건 몰랐어요. 네. 근데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 돈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건물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너라고. 네. 근데 이 세상에 사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내 자식이나 이 또 다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참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나를 거쳐가는 것 뿐이죠. 네, 근데 더군다나 이 땅 부동산 이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이거는 네. 인간은 그저 그걸 이용하고 그러는데 인간이 잘 이용하도록 좀 매니지를 해주는 네. 게 그 오너 같아요. 네. 그 땅 주인인 것 중요한 같아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건물 하나일 적에는 바깥에 나서 이렇게 아침에 쳐다보면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야 저게 내 건물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건물이 여러 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그 어떤 건물이든지 이렇게 제 소유로 다 돌아오면은 이게 내가 소유한다는 생각보다는 야 저거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하나의 매니저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건물을 돈을 마가지고 건물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돈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 저 건물을 내가 매니저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걸 매니저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12강을 통해서 네. 그런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12강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동포들한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내가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건물을 뭐 소유든 내가 매니지먼트를 하든 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내 돈보다는 은행 돈을 잘 이용하는 것이 부자들이고 또 돈을 번 사람들은 은행 돈을 잘 이용해 하는 방법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정말 맨주먹으로 이렇게 와서 한 35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뭐 10개, 20개 이렇게 갖는 거는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꾸 하니까. 근데 그렇게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생 건물 하나만 가져서 좋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뭐 흔히 그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65세에 리타이어 하고도 35년을 더 살 수 있고 뭐 25년 더 살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몸이 늙고 이렇게 리타이어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리타이어 한 거니까. 예. 그렇게 갖고 그 돈이 없으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네. 계속 사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 특히 그 유태인들은 벌써 그걸 다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리타이어 하고 나서 돈이 필요한 거는 그 돈은 이런 그 패시브 인컴이래야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일을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수입, 패시브 인컴이 수입.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에서 나온다거나 또 아니면 뭐 발명을 해갖고 그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은행에다 많은 그 돈을 갖다 목돈을 넣고 그 이자로 산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요즘에 또 이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이자를 안 주잖아요, 별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부동산은 제대로 알고 부동산은 뭐 목돈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건 리스크 하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그런 거를 물론 있어요. 어떤 것도 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예?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운전하다 사고 위험률이 적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끝이 없는데 네. 우리 배인남 회장님 다음에 이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강의가 있을 때는 좀 홍보를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미국에서 새로운 아메리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포들에게도 새해 2017년의 소망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와 또 공부로 우리 한인 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가 오셔서 네. 이 세상이 자꾸 무섭게 변하는데 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 지혜를 네. 갖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습득하고 같이 해 나가면 아마 노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지식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갖는 예. 그것이 우리가 꿈을 더 크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 파워 인터뷰 시간에 우리 동포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새해 소망을 꿈을 꿀 수 있는 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에 더 멋진 소망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